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투자와 수탁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지정 및 변경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사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을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령,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 2부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무역하는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법 제5조만 보면 장관에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보면 실제로는 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트라나 또는 무역하는 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 고트라와 무역하는 은행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수탁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도중에 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신고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실제로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는 은행에서 대부분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가 완료되면은 그 은행에서 사실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도 될 텐데 그 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코트라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코트라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은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받게 됩니다. A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계 은행인데 그 투자가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계 은행을 좀 선호해서 보내게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거래는 자금은 A라는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업무적으로 보니까 A라는 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라든지 변경 이런 데 대해서 업무를 좀 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그래서 B라는 순수 국내 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을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 주거래은행으로 수탁기관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탁기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정의는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업무를 위탁을 받았느냐 하면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는 첫 번째 외국인 투자의 신고,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증명서의 교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말소 사유의 확인. 어떨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가 되느냐 하면은 밑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 신고라든지 외국 투자가가 자기 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감소로 자기 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말소가 되겠죠. 그리고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업무도 수탁기관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의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도지사에게의 통보, 이 주식의 양도라든지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라든지 관세청장, 지도의사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통보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말소 사실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 업무라고 하겠죠. 수탁기관 현황을 보면은 세부 리스트는 뒤에 붙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가 있는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 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외역한 은행의 장, 당연히 외역한 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제외한 업무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 라오스 또는 쿠바, 참 특이하죠. 이 세 개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또는 쿠바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려고 할 때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이를 위탁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나라에서 오는 외국 투자가는 국내 은행에서 하거나 아니면 코트라인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합병 등으로 인한 서류 이관,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탁기관 위탁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 신고를 받을 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보면 첨부 서류로서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서류, 첨부 서류를 최소화하여야지 임의로 이런 서류를 가져와라 저런 서류를 가져와라 하면은 수탁기관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업무 처리 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준칙은 수탁기관들이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준칙인데, 그런 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 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탁기관을 그만하고 싶으면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거죠. 다음 외국인 투자의 촉진, 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정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탁기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변경,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증 발급 신청, 변경 신청, 그는 하는 은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행을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수탁기관이 코트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경 신고의 주체는 누구냐면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한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 투자 신고만 한 상태에서도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도 수탁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에 보면 거래은행의 변경, 가장 흔한 사유겠죠. 은행을 바꾸고 싶다.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되면은 수탁기관까지 한꺼번에 변경을 해야 불편하지가 않겠죠. 그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A은행은 주거래은행이고 외국인 투자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B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은행에서 싫어하겠죠. 그 은행에 돈이 되는 그런 외환 거래라든지 이런 건 A은행에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변경이라든지 귀찮은 것을 B에서 한다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 은행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사무소의 이전, 외투기업이 이사를 갔는데 다른 데로 그 건물에 마침 은행이 있고 편리하다면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 신청의 접수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수탁기관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탁기관에 가서 나 다른 데로 옮길 테니까 좀 동의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수탁기관별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변경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 기존의 수탁기관은 당해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새로이 사후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 전산 입력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직접 오프라인으로 투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류 일체를 새로이 수탁기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사후관리 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 투자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업무 처리 준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수탁기관 변경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수탁기관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양식을 찾는 것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업무 처리 준칙 별지 2호 서식을 어디서 찾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A 은행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그 은행에 가셔서 받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겁니다. 그 정서 작성 방법은 뒤에 붙임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 수탁기관장은 서류기관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변경 전 수탁기관장에게 수령증을 송부하여야 함. 서류를 중간에 분실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등기 우편으로 잘 보내야 될 테고 또 받게 되면 이전 수탁기관의 장에게 수령장을 송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타 수탁기관 업무 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수탁기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조금 총괄 기능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외국인 투자 신고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급한 일이 있어서 외국 투자가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탁기관은 별도로 있는데 투자 신고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하여도 신고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새로운 수탁기관이 신고를 받는 것이니까 고트라로 이렇게 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회성으로 신고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신고라든지 등록 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고트라 사장은 신고 및 등록 업무 처리 후 지체 없이 당해 관련 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본래 그 수탁기관으로 보내주는 거죠. 부침 1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사후 관리 권한 수탁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나와 있는 건데 A 보시면 코트라가 있고 B에는 외국환은행이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부르는 겁니다. 국내에 16개 은행이 있는데 모두 다 외국환은행이고 또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도 있고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트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지금 공식 명칭이 바뀌었죠. 그냥 하나은행으로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특히 한국시티은행은 외국계 지점이 아니라 본점이 한국시티은행입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외국은행 국내 지점 현재 22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점이 아니고 지점으로 나와 있는 외국계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부터 10번 ING 은행 서울 지점 이렇게 10군데가 있고 다음은 15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RBS 은행 서울 지점 이런 은행이 있었는데 이런 은행 업무 전체가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RBS BLC 은행 서울 지점 이렇게 업무가 흡수합병되다 보니까 15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RBS BLC 은행은 아직 수탁기관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까지 있지만 15번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22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인데 이것은 실제로 설립된 이후에 수탁기관 변경 신청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적는 거죠. 상호가 주식회사 우리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번호는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고 주소는 서울시 헌릉로 7 IKP 2청 담당자 성명은 김담당 대리고 연락처는
02-4321-43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청 내용을 보면 현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수탁기관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 하나은행의 담당자가 이 은행 과장이고 연락처는 02-1234-1234 이렇게 적어서 변경 전 수탁기관 그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는 거죠. 신청인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 박 대표 8월 5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전 수탁기관 코트라에다 제출하면 코트라에서 이것을 접수해서 한 장은 외투기업에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것은 전부 다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서류를 받았다면 코트라에다가 우리가 서류를 잘 받았다. 그 수령장을 보내줘야 되겠죠. 유의사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정 수탁기관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및 등록 관련 누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서류를 이관합니다. 코트라가 하나은행으로 이관하는 거죠. 변경 전 수탁기관장은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직인 날인 후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코트라가 신청을 받은 것이니까 사본을 신청인에게 하나 교부해야 됩니다. 변경 후 수탁기관장은 서류 이관 후 관련 서류 수령증을 별지로 작성하여 변경 전 수탁기관장에게 송부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코트라로 수령증을 보내주는 거죠. 5번은 관련 규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보시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1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 제23조, 별표 4,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보시려면 법제처 사이트에 가셔서 행정규칙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보여줄 수 있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이 준칙은 일반인들은 좀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탁기관 직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가지고 수탁기관 변경 신청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탁기관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옮기고 싶은 그 은행에서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